대한민국 재계의 상징인 호텔신라 이부진 회장이 정체불명의 천재예술가 에녹의 집을 비밀리에 전격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와 예술계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언론도 수행원도 없이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에녹의 집을 직접 찾아간 이부진 회장의 행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삼성가 이건희 회장의 철학과 비밀문화 프로젝트와 연결된 더 깊고 은밀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부진 회장이 에녹의 집을 찾은 진짜 이유와 외부에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에녹의 집 내부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이 남긴 파장을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고요한 새벽 강남에 번진 한 줄의 충격 뉴스. 고요했던 서울 강남의 한 줄의 뉴스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호텔신라 대표 이부진 회장이 정체불명의 예술가 에녹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시간 검은색 차량 한 대에서 내린 그녀는 단정한 눈빛으로 한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이 만남에는 언론도 초대받지 않았고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공간 바로 에녹의 집이었습니다. 패션, 음악, 건축을 넘나드는 천재 예술가 에녹은 그의 얼굴, 나이, 출신 모든 것이 미스터리에 쌓여 있어 은둔의 예술가로 불립니다. 그런 인물의 집을 이부진 회장이 직접 찾아갔다는 사실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기까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흔적 설계도 한 장이 불러온 운명적 만남. 몇 달 전 호텔신라 본사로 정체불명의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고 봉투 속에는 별표 더 사일런트 유니버스 고요한 별표라는 제목의 설계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계의 구석에는 에녹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도면을 본 이부진 회장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구상했던 예술 프로젝트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 디자인 낯설지 않아 예전에 아버지께서 연구하시던 자료와 닮았어 비 도면의 구조와 철학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추진하려던 공간 개념과 거의 같았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구조, 빛과 그림자가 설계의 핵심이 되어 있는 철학적 건축,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별표 예술은 결국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별표라는 아버지의 말과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비공식 조사팀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추적했지만 국내에도 해외에도 등록된 예술가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춘 채 보낸 것이 분명했지만 도면의 재질과 인쇄 방식은 고급 예술재단에서만 쓸 수 있는 특수 방식이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결국 별표 직접 만나보자 별표고 결단을 내렸고 별표 이건 단순한 예술이 아니야 무언가 연결돼 있어 별표라며 비서들의 만류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 강남 구로동 XX번지 오전 10시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라는 단 한 줄의 이메일이 도착했고 그녀는 직접 운전기사를 불러 비밀리에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에녹의 집이 아닌 성전의 충격. 오전 9시 47분 검은 차량이 조용히 골목으로 들어섰고 이부진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이곳이 에녹의 집인가 속삭였습니다. 동양의 곡선미와 서양의 대칭미가 한데 섞인 독특한 저택의 실루엣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묵직한 문에 손을 얹자 미세한 진동과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자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그녀의 발걸음이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선 이부진 회장은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직원 집이 아니야 성전이야. 천장에서는 빛의 선이 교차하며 움직였고 벽면은 부드럽게 빛을 반사하며 색을 바꿨습니다. 그녀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흐르고 심장 박동처럼 느껴지는 낮은 음이 들려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벽에 새겨진 삼성 창립 초기에 사용되었던 상징 문양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추상적인 문양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나타난 커다란 유리문 안쪽에는 별이 그려진 듯한 천장이 실제 하늘처럼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조명은 별빛의 움직임에 맞춰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감각 자체가 통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새겨진 문구 별표 인간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존재이다. 별표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자주 쓰던 철학 노트의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직원 우연이 아니야 속삭이며 작은 금속판에 새겨진 별표 프로젝트 에어룸 별표이라는 삼성의 비밀 문화 프로젝트의 서명을 발견하고 숨을 들이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면의 중심을 흔든 에녹의 침묵과 약속.
바로 그때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검은 셔츠에 단정한 표정을 한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인 에녹이 서 있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순간 말을 잃을 정도로 강렬한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에녹은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안쪽 거대한 유리 정원을 가리켰고 두 사람은 그 중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별표 이곳을 왜 나에게 보여주는 거죠? 별표라고 묻자 에녹은 대답 대신 바닥에 손을 대 무언가를 작동시켰습니다. 순간 벽면 전체가 밝아지며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투영되었고 그 중심에 삼성의 초기 예술 연구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별표 이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별표라고 낮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에녹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별표 외부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입니다. 별표라는 아버지의 철학과 너무나 닮은 문장을 적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에녹은 별표 나는 단지 그분이 남긴 철학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별표라고 말하며 별표 하지만 내면을 잊은 권력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별표라는 그녀의 삶과 기업의 중심을 흔드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방문 이후 이부진 회장의 변화와 에녹의 선언.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빛과 공기의 대화는 이부진 회장에게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시선과 경쟁 속에서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만남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그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고 에녹은 여전히 유리 정원 안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에 감싸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확히 33분 후 에녹의 공식 계정에는 별표 진짜 공전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별표는 짧은 문장이 올라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술계와 재계 모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려 했지만 누구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신라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별표 회장님께서는 그날 이후 회사 내부의 여러 예술 프로젝트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별표라고 전해지며 그녀의 결정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녹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문장과 그날의 침묵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으며 단순한 예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이부진 회장이 에녹의 집을 찾은 진짜 이유는 아마도 그 한 문장 진짜 공전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요한 새벽 호텔 신라의 대표이자 삼성가의 상징 이부진 회장이 정체불명의 예술가 에녹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와 예술계 모두를 놀라게 한 단 하나의 뉴스로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언론도 수행원도 없이 검은색 차량 한 대에서 내린 그녀는 단정한 눈빛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된 적 없는 공간 에녹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패션, 음악, 건축을 넘나드는 천재 예술가로 알려진 에녹은 얼굴, 나이, 출신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 인물의 집을 이부진 회장이 직접 찾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부진 회장이 이곳을 찾기까지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호텔 신라 본사로 보낸 사람 이름 없는 우편 한 통이 도착했는데 봉투 속에는 더 사일런트 유니버스 고요한 우주라는 제목의 설계도 한 장이 들어있었고 구석에는 에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생각했지만 도면을 본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구상했던 예술 프로젝트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까운 참모를 불러 이 디자인 낯익지 않아 예전에 아버지께서 연구하시던 자료와 닮았어라고 말했고 참모는 이 도면의 구조와 철학은 삼성문화재단에서 추진하려던 공간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설계도를 접어 손가방에 넣고 그날 밤 늦게까지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선과 곡선이 교차하는 구조빛과 그림자가 설계의 핵심이 되어 있는 철학적 건축 속에서 예술은 결국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어릴 적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비공식 조사팀이 에녹이라는 이름을 추적했지만 국내에도 해외에도 그 이름으로 등록된 예술가는 없었고 도면의 재질과 인쇄 방식은 고급 예술재단에서만 쓸 수 있는 특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감춘 채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직접 만나보자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서들은 언론 노출과 위험을 이유로 만류했지만 그녀는 이건 단순한 예술이 아니야 무언가 연결돼 있어라며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이름 없는 발신자로부터 서울 강남 구로동 더블X 번지 오전 10시 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라는 단 한 줄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운전기사를 불러 비밀리에 일정을 조정했고 이날 오전 강남의 하늘은 희미한 구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줄어든 시간 검은 차량이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섰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의 실루엣은 동양의 곡선미와 서양의 대칭미가 한데 섞인 독특한 구조로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이곳이 에녹의 집인가라고 속삭였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어벨도 안내인도 없었습니다. 묵직한 문에 손을 얹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고 잠금 장치가 풀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안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며 이곳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고 그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야 성전이야. 천장에서는 빛의 선이 교차하며 움직였고 바닥은 발걸음에 따라 잔잔한 울림을 냈습니다. 벽면의 재질은 알 수 없었지만 부드럽게 빛을 반사하며 색을 바꿨고 그녀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공기가 흐르고 어딘가에서 낮은 음이 들렸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새겨진 추상적인 문양 중 하나는 삼성 창립 초기에 사용되었던 상징 문양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가자 커다란 유리문이 나타났고 문 안쪽에는 별이 그려진 듯한 천장이 실제 하늘처럼 천천히 회전하고 조명은 별빛의 움직임에 맞춰 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빛을 만졌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온도. 이곳은 감각 자체가 통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어떻게 이런 공간이 가능하지라고 되뇌었고 그 순간 한쪽 벽에 새겨진 인간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존재이다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자주 쓰던 철학 노트에 등장했던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라고 속삭인 그녀는 벽을 자세히 살피다가 프로젝트 에어룸 삼성의 비밀 문화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바로 그 이름이 새겨진 작은 금속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쉬며 뒤로 물러섰을 때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천천히 돌아보니 검은 셔츠에 단정한 표정을 한 채 말없이 고개를 숙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순간 말을 잃었고 그의 존재감은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빛이 유리창을 통과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따라 걸었고 두 사람은 거대한 유리 정원의 중심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완전한 정적이었고 오직 작은 물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이곳을 왜 나에게 보여주는 거죠라고 물었지만 에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손을 대며 무언가를 작동시키자 순간 벽면 전체가 밝아지며 여러 영상이 투영되었고 빛과 그림자 속에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의 초기 예술 연구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고 이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라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에녹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빛의 일부를 가리켰고 그 빛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충격과 동시에 깊은 연결감이라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빛의 공간 안에 고요히 서 있었고 그녀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된 듯 했습니다. 빛이 점점 잦아들며 공간은 다시 고요해졌고 에녹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유리 정원 한가운데 놓인 의자 두 개를 가리켰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말없이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는 거죠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에녹은 잠시 미소를 지었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외부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중심입니다라는 짧은 문장을 적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부진 회장은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고 당신은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녹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나는 단지
그분이 남긴 철학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공간의 조명은 서서히 변했고 천장의 별빛이 회전하며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올렸고 그 별들은 실제 하늘의 별자리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한 점으로 모이는 듯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는 늘 예술과 경영은 다르지 않다고 하셨어요. 모두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일이라고요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에녹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잊은 권력은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기업의 중심을 흔드는 메시지였고 그동안 외부의 시선과 경쟁 속에서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2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빛과 공기의 흐름이 그들의 대화를 대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을 내밀며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고 그녀도 조용히 일어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조명이 부드럽게 꺼지며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그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에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유리 벽 너머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이 그의 뒷모습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듯했고 문이 닫히자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마음속에 울리는 잔잔한 여운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남의 저택은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지만 아무도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부진 회장은 그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에녹 역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 사람의 만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확히 33분 후 에녹의 공식 계정에 진짜 궁전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는 짧은 문장이 올라왔고 그 한 문장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술계와 재계 모두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려 했지만 누구도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두 사람 사이의 비밀스러운 약속이라고도 했습니다. 호텔 신라 내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회장님께서는 그날 이후 회사 내부의 여러 예술 프로젝트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녀의 결정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마 그날의 만남이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긴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에녹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문장과 그날의 침묵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부진 회장이 에녹의 집에 깜짝 놀란 이유와 그 해답은 아마도 그 한 문장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진짜 궁전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